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주의 스타워드라는 위스키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이렇게 생긴 호주의 스타워드라는 위스키를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. 호주 위스키, 사실 호주 위스키도 좀 생소한 위스키일 수 있는데요. 호주 위스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위스키를 한번 맛을 볼게요. 호주는 최초의 증류는 한 18세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기록에 있습니다. 근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한 1860년 정도부터 위스키를 호주도 만들어 왔습니다. 근데 호주 위스키가 뭐 그렇게 메인에 올라선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호주 위스키가 유명해지지도 않았어요. 호주에서도 그렇게 소비가 되지도 않았고, 그래서 주로 저가나 뭐 저숙성 위스키 중심으로 위스키를 좀 만들어 왔었는데, 근데 뭐 아무래도 소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 위스키는 한 1980년의 마지막 호주 위스키 증류소가 문을 닫습니다. 네, 그렇게 호주 위스키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끝나는 것 같았지만 1992년 호주 태즈메니아라는 곳에 라크 위스키 증류소가 새로 생깁니다. 그 조그만한 라크 위스키 증류소를 시작으로 태즈메니아는 굉장히 많은 이런 소규모의 어떻게 보면 크래프트 위스키 증류소가 이제 밀집을 하게 되죠. 그러면서 호주 위스키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1992년부터 어떻게 보면 호주의 위스키 역사가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태즈메니아 스타일의 위스키가 뭐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 현재 호주에는 태즈메니아 외에도 호주 전역에는 많은 위스키 증류소가 있고요. 뭐 대부분이 태즈메니아 위스키의 영향을 받아서 좀 만들어진 증류소들이 많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이 스타워드 위스키도 그런 태즈메니아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고요. 이 스타워드 같은 경우는 호주 멜버른 근처에 있는 멜버른 지역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위스키입니다. 최초의 이 스타워드 위스키는 2007년, 8년에 멜버른 근처에서 시작이 됐어요. 근데 최근에는 이제 2016년부터 디아조의 투자를 받아서 멜버른 좀 중심가에서 시설도 확장하고 정말 그 증류소 안에 뭐 바나 레스토랑까지 갖출 정도로 최첨단 시설로 확충을 하여서 2016년부터는 새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위스키입니다. 이 스타워드 위스키는 굉장히 호주만의 특징을 좀 많이 살려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기후를 들 수 있겠는데요. 호주 멜버른이 굉장히 따뜻한 기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스코치 위스키보다는 굉장히 빠른 숙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숙성이 빠르다는 걸 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호주 하면은 와인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와인을 숙성했던 캐스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호주가 뭐 물론 와인이 유명한 건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은 호주가 사실 뭐 포트 와인이나 체리 와인 같은 이런 주정강화 와인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.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호주에서 나는 와인 캐스크를 이용해서 이 호주에서 생산하는 보리와 밀을 이용해서 정말 호주만의 호주스러운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스타워드 위스키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마셔볼 위스키도 이 스타워드에서 나온 위스키예요. 스타워드는 되게 뭐랄까 위스키 생산하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위스키는 조금 특이해서 그 중에서 하나 골라왔는데 스타워드 투폴드라는 위스키입니다. 요건 특이하게 싱글 몰트 위스키가 아니라 호주산 보리와 호주산 밀이 섞여 있는 몰트 70%, 밀 30%가 섞인 이 더블 그레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레인 위스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호주에서 나는 이 보리와 밀이 어떻게 보면 호주를 상징하는 곡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곡물을 이용해서 위스키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호주산 레드 와인을 숙성시켰던 캐스크에서 이제 숙성을 하여서 굉장히 호주만의 강점을 이용한 위스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사실 저도 안 먹어봤어요. 그동안 뭐 대부분 먹어본 거를 한번 다 얘기를 했었는데
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새 보틀입니다. 한번 오늘은 이 새 보틀 위스키를 오픈을 해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이거 마치 뭐 언박싱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저도 이 새로운 위스키는 처음 마실 때 굉장히 긴장되고 그런 설레는 기분이 있습니다. 이 뜯을 때 이 느낌도 굉장히 좋죠. 특히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뜯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굉장히 깔끔하게 뜯겼어요. 이 소리도 굉장히 맑고 좋죠?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은 굉장히 뭐 나름 위스키 같은 색이 나고요. 숙성 연수 표시는 없습니다. 근데 호주가 법령으로는 2년 이상 숙성만 하면 위스키로 인정받기 때문에 최소 2년은 숙성을 했겠죠. 그리고 뭐 이쪽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이 멜버른이 기후가 스카치 위스키 숙성보다 몇 배는 빠르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숙성에서 오는 호주만의 어떤 숙성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볼게요. 향은 굉장히 프루티해요. 아무래도 와인 캐스크 숙성이어서 그런지 그런 과실 향이 굉장히 초반에 탑노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제가 뭐 호주도 그렇지만 와인 숙성 위스키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와인 숙성 위스키는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그런 와인 숙성 캐스크에서 느껴지는 특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. (40도거든요) 근데 확실히 고숙성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 캐스크에서 주는 이 응축감 같은 거는 확실히 굉장히 뛰어납니다. 굉장히 단맛과 이 와인 캐스크에서 나오는 프루티함이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어요. 뭐 바디감은 굉장히 엷습니다. 맛도 사실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향과 맛은 굉장히 좋아요. 뭐 향긋한 느낌, 단 느낌, 약간 과일의 산미라든가 뭐 프루티함, 약간 플로럴한 느낌, 뭐 그런 느낌이 굉장히 초반에는 확 치고 올라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 끝맛이나 이런 피니쉬 느낌은 좀 많이 부족해요. 확실히 뭐 밀이 30% 섞여서 그런지 몰트가 주는 그런 바디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바디감은 상대적으로 엷은 편이에요. 되게 가볍게 먹기 좋은 스타일이고요. 밀에서 좀 주는 그런 깔끔한 그런 느낌이 이제 피니쉬가 좀 옅어지는 걸로 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가 싶은데 근데 워낙 첫 느낌과 향이 너무 향긋해서 뭐 충분히 마시기에는 아주 좋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. 약간 끝맛에 이 스피릿에 약간 그런 알코올 느낌 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숙성은 좀 확실히 짧은 편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짧은 숙성을 이 캐스크에 와인 캐스크의 그 와인의 느낌 그 섞이는 느낌이 굉장히 좀 받쳐주는 형태로 좀 보완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계속 먹다 보니까 약간 끝에 피니쉬가 좀 더 거슬리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좀 놔두고 마시면은 이런 알코올 부즈나 이런 거는 조금 날아갈 것 같고요. 이런 거친 느낌은 좀 날아갈 것 같고 좀 두고 마시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퍼포먼스가 더 증가할 것 같은 위스키로 생각이 됩니다. 재밌네요. 그 확실히 뭐 밀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호주 특히 이 태즈메니아 스타일의 위스키 증류소들이 굉장히 좀 적은 증류기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뭐 똑같이 단식으로 또 2번 증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
뭐 스피릿이 주는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스피릿은 확실히 뭐 단식 증류로 제대로 증류한 느낌은 충분히 듭니다. 그 주로 밀은 연속식 증류로 많이 그레인 위스키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밀만의 맛을 확실히 좀 표현을 해주는 위스키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렇게 밀을 사용해서 단식으로 2번 증류를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냥 숙성도 오래되지 않았어도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스키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. 확실히 초반에 이 프루티함, 살짝 진짜 와인이 섞인 듯한 요 달콤함과 화사한 느낌은 굉장히 훌륭합니다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뭐 스카치 스타일, 뭐 버번 스타일도 아니지만 이 호주라는 이 호주라는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구하고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이 장점인 뭐 호주 보리, 밀, 호주 와인 캐스크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호주 위스키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몇 년 전부터 각종 상이나 뭐 세계적인 그런 평가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. 지금도 굉장히 많은 호주 위스키들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데 호주 이 증류소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호주 위스키도 호주 와인처럼 세계적으로 이제 호주 하면은 떠올릴 만한 좋은 술로 만들고 싶다 그런 뜻을 많이 내비쳤는데 뭐 이렇게 풍부한 자원과 환경이라면은 충분히 호주 위스키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위스키인 것 같고요. 뭐 종종 호주 위스키 얘기도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. 그 이유가 제가 사실 옛날부터 호주 이 태즈메니아 위스키를 많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. 그 이유가 이 태즈메니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위스키라는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환경에서 시작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스코틀랜드나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여타 위스키 일본이나 나라들처럼 크게 이렇게 공장을 한 번에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 뭐 농장 스타일 혹은 창고 스타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위스키 증류소 스타일이 그래서 퍼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호주 태즈메니아나 뭐 다른 여타 기타 영향을 받은 이 증류소들은 굉장히 간단한 설비와 간단한 시설로 위스키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. 적은 양 소규모로. 그래서 저는 이 호주 태즈메니아 스타일의 위스키를 많이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위스키 증류소도 이런 소규모 태즈메니아 스타일을 좀 참고를 해서 좀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호주 태즈메니아 위스키나 호주 위스키들은 좀 소개해드릴 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오늘의 위스키 리뷰 이건 태즈메니아가 아니죠. 호주 멜버른에서 만들어지는 스타워드입니다. 스타워드 위스키를 리뷰해 드렸고요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모금 더 마셔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맛있네요. 끝.